유승인 부대의 결사항전. 1592년 10월 한양, 평양성까지 치고 올라갔던 일본군은 명예원군과 조선 곳곳에서 일어난 의병의 결사항전에 진격의 속도가 마침내 느려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전쟁이 장기화되자 호남의 곡창지대를 확보해 보급의 기지로 삼을 계략을 꾸몄다. 부산진에서 시작해 전방위로 한반도를 침략했던 일본은 호남지대를 점령하기 위해 그 관문에 버티고선 진주성을 손안에 넣어야 했다. 일본군은 김해, 창원, 함안을 거쳐 진주로 향했다. 9월 24일 김해에서 진주로 향하기 시작해 같은 날 노현을 거쳐 9월 27일 창원까지 도달했다. 진주성을 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본군은 10월 2일 함안까지 이동해왔다. 3만에 달하는 일본군을 진주 인근에서 처음 맞닥뜨린 것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유승인이었다. 유승인은 1592년 함안군수로 재직 중 임진왜란을 당했다. 군사를 모아 싸움에 나선 유승인은 같은 해 6월 곽재우의 의병에게 진로를 차단당한 일본군을 격퇴하고 진해에서는 이순신 휘하의 함대와 합세하여 적을 무찔렀다. 7월에는 금강을 거슬러 공격해오는 일본군을 직산현감 박이와 합동으로 대적하여 전공을 세웠다. 이런 여러 차례의 전공으로 유승인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특진했다. 경상우도는 지금의 서부 경남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특진이 결국에는 그의 목숨을 재촉한 셈이 되고 말았다. 선조 수정실록에는 유승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유승인이 말을 달려 진주성 아래에 이르러 성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시민이 성의 주장이 바뀌어 작전 지휘에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입성을 거절했다. 이에 유승인은 돌아가다 적을 만나 패하여 사천현감 정득열, 가배량 권관 주대청 등과 함께 모두 전사하였다. 가배량은 지금의 거제도를 이른다. 진주성 인근의 사령관들이 진주성을 노리고 모여든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진주 목사 김시민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데는 다른 계산이 있었다. 이는 직계상의 문제였다. 직계상 종이품인 경상우 병사인 유승인은 정삼품 목사인 김시민 장군보다 상급 지휘관이었다. 진주성에서 다가오는 일본군과 일전을 앞두고 있던 김시민은 그동안 준비해온 지휘계통의 혼선을 우려했다. 자신보다 상급자인 유승인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지휘권은 유승인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성 안의 전투 준비와 계획들이 무의로 돌아갈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김시민은 유승인에게 성 밖에 계시면서 진주성을 원병해달라며 입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성 밖에 부대가 주둔하면서 인근 의병과 합류해 일본군을 견제하도록 하는 전략적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의병장 곽재우가 이런 계책에 대해 감탄했다는 내용이 선조 수정실록에 언급되어 있다. 의병장 곽재우가 이런 계책이 바로 진주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 이는 진주 사람의 복이다라고 감탄했다라는 대목이다. 당시의 진주성은 일본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치열한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각종 기록에서도 그 결사항전의 준비를 엿볼 수 있다. 의병장 조경남이 쓴 난종잡록의 기록을 보면 김시민은 1차 진주성 전투를 앞두고 대포에 사용할 화약, 염초 510근과 총통 70자루를 제작했다. 510근은 310kg에 달하는 양이다. 진주성은 당시 다양한 대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금도 진주성 성곽 안쪽을 따라 걷다 보면 여러 형태와 사거리를 지닌 대포 모형이 총 안을 향해 자리 잡고 있다. 사거리가 800보, 대략 1km에 달하는 지자 총통은 200여 개의 조란탄을 발사할 수 있다. 조란탄은 화약을 잰 지자 총통에 수백 발씩 넣어 발사하는 둥근 공 모양의 탄환이다.
새알처럼 생겼다 하여 조란탄이라 불렀다. 돌이나 철로 제조하기도 했고 철환에 납을 씌운 수철 연휘환으로 만들기도 했다. 한 번 발사하면 수백 개의 작은 탄환이 날아가 많은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효과적인 공격 무기였다. 약 1.6km의 사거리로 지자총통보다 더 멀리까지 발사할 수 있는 천자총통과 1km에서 최대 1.9km까지 발사할 수 있는 현자총통 등 진주성은 대형 화기로 무장하고 전투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진주성 자체도 방어력 강한 성이었다. 진주성을 산성이라 부르는 이는 없지만 원래 야트막한 야산 높이에 위치한 성이다. 도심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은 물론 성의 남쪽은 남강에 면해 있고 서쪽도 깎아지는 절벽이 자리해 천연의 방어벽이 된다. 성곽 둘레는 해자와 늪지대가 있어 공략이 쉽지 않다. 고려말 문신으로 조선 초 이방원을 왕위에 오르도록 했던 화류는 신증 동국여지 승남 성곽편에 진주성에 대해 이렇게 썼다. 진주성의 이름은 촉석성이고 그 규모는 둘레가 4,359척, 높이는 15척으로 상당히 큰 규모였다.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된 평산성이라 할 수 있고 돌로 축조한 석축성이다. 1622년 광해군 14년부터 1632년 인조 10년에 걸쳐 성여신이 편찬한 경상도 진주목의 읍지인 진양지의 기록을 보면 관찰사 김수가 전투가 일어나기 전 1591년에 동쪽으로 성을 더 크게 증축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임진년 일본군의 노략질이 본격화되자 진주성 인근의 백성들은 성 안으로 피난해 들어왔다. 전투 준비를 하는 진주성과 겁에 질린 백성들, 성 안이 전쟁의 기운에 휩싸여갈 무렵 진주성 인근의 한 들판에서 유승인의 부대는 대군의 일본군과 전투를 앞두고 있었다. 3만에 달하는 압도적인 적의 병력에 유승인의 부대는 겹겹이 포위당했다. 신윤호 해군사관학교 연구위원은 유승인 부대가 언제 전투를 치렀는지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입성을 거절당한 것은 진주성 전투 이전이기에 10월 초로 추정된다고 했다. 일본군이 진주성을 향해 밀려오자 경상우도의 육군 최고 지휘관인 경상우 병사 유승인은 이를 방어하려 했지만 중과 부적으로 밀렸다. 성문은 닫혀 있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었다. 최후를 직감한 유승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부대 2,400여 명은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일제히 함성을 내지르며 적을 향해 돌격했다. 선봉에는 칼을 빼든 유승인이 말을 달리고 있었다. 조선군은 수많은 적을 무너뜨리고 미친 듯이 싸웠지만 하나 둘씩 쓰러져 갔다. 우레와 같은 일본군 조총부대의 일제 사격 소리가 들판에 메웠고 이날 전투에서 유승인을 비롯한 조선군은 모두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